지금 흰색 도화지에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지난 두 번의 패턴을 보면서 가늠해 보았을 때 지금은 상승 준비를 마쳤고 앞으로 반년이라는 이 준비 기간, 이 뒤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우리가 봐왔던 대로 시작될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 잘 보내고 왔고요. 이번 주부터 영상은 정상화돼서 올라갑니다. 또한 이번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0분 안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빠르게 말할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면은 BTS 시그널이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시청 및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서 시기와 차트 패턴을 말씀드릴 겁니다. 장기적인 뷰고요. 단기적인 점도 있을 겁니다. 일단 시기적인 부분은 지난 패턴을 보면서 이번 연도가 어떤 해인지 알아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13, 14년도를 보면요. 이 점선이 반감기고요. 지난 내용을 조금 반복하자면 반감기 전에 7, 8개월 전부터 이 상승세의 시작점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상승장은 그로부터 3개월 전에 나온다. 그래서 13, 14년도에 8개월 전에 나왔던 장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17, 18년도 이후에 나왔던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차트가 우리가 겪었던 상승장이고 그 전에 이 반감기 전에 한 7개월 또는 8개월 전에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라는 사람은 코로나 차트는 좀 제외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차트가 평행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 14년도 차트를 보았을 때 지금 현재를 보자면은 지금은 반감기 전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고요. 그럼 7, 8개월 전에는 어땠냐? 한 8월달 또는 9월달을 말하는데 그때는 하락 시기가 조금 암울하게 와서 저점을 조금 찍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한 2달 정도가 지난 상태가 지금 시기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저점을 찍는 시기가 지나고 상승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차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흰색 도화지에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지난 두 번의 패턴을 보면서 가늠해 보았을 때 지금은 상승 준비를 마쳤고 앞으로 반년이라는 이 준비 기간, 이 뒤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우리가 봐왔던 대로 시작될 것이다. 이게 시기 패턴 또는 역사적인 패턴을 보았을 때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짜리 피드백을 한번 해볼 텐데 비트 시그널에서 1년 동안 어떤 행위를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1년 전에는 하락이라는 시기를 겪고 있었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드린 구역이 제가 매수한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했었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상승이 끝났다라고 해서 4월 말 또는 5월 초에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는 별개로 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이때 차트를 좀 분석하기가 힘들었지만 99일선 맞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 지금 현재까지 차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많은 의견이 있어요. 제가 봤던 뷰가 틀렸다 맞았다. 그래서 정확한 점을 좀 찍어드리고 갈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에서는 첫 번째로 20K 이하로는 절대 안 내려갈 거라고 봤었습니다. 차트도 20K 이하로는 절대 안 내려갔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매물대, 이전에는 현재 매물대였죠. 이 부근이. 이 현재 매물대에서 내려간다면은 20K보다는 그 위에서 방어가 나올 것이고 안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근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거 의식을 했다면은 충분히 매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풀매수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따지면은 저는 70에서 75% 비중을 보유 중에 있으니까요. 물론 100%일 수도 있고 물론 5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매매를 진행했을 때는 25%를 제외한 부분은 전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자기 비중하고 비교해 보면서 나는 너무 많아 또는 나는 너무 적어 그런 비중을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비중을 공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중간 값으로서 좀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차트 패턴적으로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나라는 부분을 차트 패턴으로서 이평선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내용을 보면요. 이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은 내려오고 단기 이평선은 실시간 흐름에 맞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단기 흐름에 맞게 올라가는 중이었고 중기선은 평행하게 깔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이 모습대로 진행이 되면은 어떤 모습이 예상되죠? 정배열이 나오겠죠.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차례대로 깔리는 모습. 그래서 정배열이 암시된다라고 봤었고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 봉이 마감을 하면서 이평선이 새로 깔릴 텐데 정배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후행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차트 분석이 되겠죠. 이 미래는 정말 간단할 것 같아요. 차트 습성상 단기선은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주봉이라서 크게 변할 점이 없을 겁니다. 그럼 주봉이 25개 깔린다. 그러면 4가 1개월이니까 대충 한 6개월 정도가 되겠죠. 6개월 평균선은 더 변할 점이 없고 99일선은 더더욱 변할 점이 없겠죠. 그리고 이 모습대로 유지가 된다면 정배열은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거의 확정이라고 봤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그 확률이 벗어날 경우의 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벗어나려면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26K까지 내려가야지 테스트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2-3주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죠. 그래서 정배열이 확정된다라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주봉상 정배열 확정은 어떤 걸 의미하냐? 상승세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아까 봤었던 시기 분석하고 똑같죠. 왜냐면은 그 시기 분석상 8개월 전을 말을 하는데 대부분 차트가 8개월 전 그 부근에서부터 정배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3, 14년도 이후 15년도 차트겠죠. 이 15년도 차트에서 나왔던 모습,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그로부터 횡보를 조금 가져가다가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좀 아실 거예요. 400달러 또는 500달러에서 1200, 1300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17, 18년도 고점이 나왔겠죠. 그리고 17, 18년도 고점입니다. 아까 봤었던 그 8개월 전의 모습, 또 정배열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코로나로 좀 지저분하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모습이 원래대로였으면 평행했고 단기선과 중기선에 중첩되는 부분은 있어도 99일선은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중첩이 되지만 장기선은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다가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죠? 지금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정배열의 시작점입니다. 13, 14년도 이후 차트는 여기고 17, 18년도 이후 차트는 좀 더 전 이 부분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제가 좀 동그라미 표시로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약세장 하락 이후에 나오는 약세장 상승을 극복한 상승,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면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교정을 하자면 딱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표시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봤었던 시기 분석하고 두 번째 봤었던 패턴 분석하고 관점이 일치합니다. 정배열의 시작점으로부터 나오는 차트는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조정 구간은 없는 거냐? 아니요, 있습니다. 횡보하는 구간도 있고요.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횡보하는 구간도 있었고 코로나 제외하더라도 조정 구간은 있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이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는 거고 조정 구간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99일선 밑에 깔리고 단기선, 중기선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나오게 되면은 지지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게 99일선이에요. 주봉상 99일선은 앞으로 하행할 것이고 주봉상 99일선은 앞으로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요. 만약에 다음부터 조정장이 있다면 주봉상 99일선을 지지 구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문이 그러면 22나 23K까지의 하락 관점은 폐기되는 것인가? 예전에 봤었던 관점대로라면 폐기가 맞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배열 직전이었고 하락세를 가져갔었으니까 역배열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순간에서부터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99일선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 체크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내가 비중이 부족해. 뭐 예를 들어서 20%에서 30% 비중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좀 여유로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하락이 언제 나오든 그 하락은 시기는 예측이 불가능할 거지만 하락이 나올 때는 99일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왜냐? 정배열 이후에 상승 관점이 지배받는 구간이고요. 이에 대한 지지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마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은 제 무료방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알트코인 분석상 99일선이 가져가는 또는 확정받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지지 구간으로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구간이 1시간봉, 4시간봉 이런 식으로 시간봉에 해당했다면 지금 분석하는 게 주봉 99일선이죠. 하락이 나온다면 그만큼 신뢰성은 있을 겁니다. 다만 하락이 좀 불명확해서 그렇지
내가 노리고 있는 구간이 만약 어느 구간, 특정 구간이다. 그럼 기간을 길게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장도 그렇고 앞으로 펼쳐지는 장도 똑같거든요. 뭐 하락이 기가 막히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지금 순간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 비중이 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좋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런 말들이 되게 불안하다, 왜 여러 말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이 없어요. 왜냐, 저는 이 구간에서도 매수했고 이 구간에서도 매수했고 이 구간에서도 사실 제가 남는 현금은 여기서도 매수를 하기도 했거든요. 개인적인 비중, 그때 표현하기로는 믿음의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근데 저 같은 유튜버들이 이런 말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매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말을 할 때 신규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샀을 거 아니에요. 이전 말들 다 없는 관점이고, 근데 꼭 하락할 때 그때 좀 욕을 많이 먹어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만 말하냐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니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누가 맞다 할 게 없으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매수할 수 있을 때 사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30K 혹은 내려간다면 26K가 와서 좀 피해를 본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앞으로 반년 뒤, 1년 뒤면은 이 가격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 관점으로 99일선을 봤는데 이 관점은 다른 캔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25일선 또는 7일선과 25일선 단기선, 중기선 간의 조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4시간 봉상 정배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성은 4시간 봉, 일봉, 주봉으로 갈수록 신뢰성이 높을 거고요. 또한 여기서 4시간 봉 관점은 최근에 좀 신뢰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역배열 줬다가 정배열 줬다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4시간 봉 관점은 조금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건데요. 상승세를 모든 캔들에서 받고 있으니까 이 단기 관점으로는 유효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은 중기선을 침범하는 단기선의 하락,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단기 하락으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단기 관점이 형성될 수 있고, 특히나 이 단기 관점으로부터 하락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곡점은 무조건 단기봉으로부터 시작되면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고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전고점은 70K 부근이었습니다. 약 7만 달러 부근의 전고점이 형성됐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뭐 100K다, 200K다, 25년도, 26년도에는 이 가격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고점을 100K나 120K 부근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근에서부터는 좀 타겟 포인트, 저는 이 부근에서부터는 매도를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120K는요, 현재 가격으로부터 3, 4배 정도 상승량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고점이 좀 제한적인가? 추가적인 수급이 약간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수급이 과연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21년도에 봤었던 수급이 과연 내년, 내후년에도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21년도를 넘어선 수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저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수급에 관한 핵심 뷰 또는 상세 설명은 제가 3주 전에 올려드린 라울팔 영상을 보면서 좀 더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라울팔 영상에 나왔던 이 수급에 관한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을 꼭 봐주시고, 보신 분들은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적어드렸죠. 알트코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상승량이 몇 배죠? 최대 상승량 3, 4배로 봤습니다. 근데 현재 알트코인들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뭐 10배 오르고, 룸네트워크가 10배 오르고, 단기적으로 2, 3배 오르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비트는 최고 수익이 3, 4배이죠. 기간도 길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알트코인이 더 메리트 있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좀 메리트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룸네트워크를 제외하더라도, 오브스를 제외하더라도, 쐈던 놈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바닥권에 깔려있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잡코인 특성상 하락은 존재할 것이고, 이 하락을 반타작 최대값으로 하락을 반타작으로 고정을 하고요. 이 정도 하락은 허용하겠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잡코인만 여러 개 뿌려둘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앞으로 좀 좋은 포트폴리오다,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투자 전략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릴 것 같고요. 제가요 지난 2년 동안 이 잡코인을 장기 뷰로서 메인 뷰로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좀 낮아졌죠. 알트코인도 그렇게 추천을 한 적이 많이 없어서. 근데 지금부터 제시할 거는요, 잡코인 뷰를 메인 뷰로 밀 거고요. 비트코인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집을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잡코인에 대해서 메인적으로 좀 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뷰는 장기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잡코인을 좀 매집할 생각이고, 저를 거의 100%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점도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룸내를 받듯이 하락은 피하지 못합니다. 달리는 코인을 잡아서 700에서 140이면은 10분의 2죠. 한 80% 하락을 맛볼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이런 쏘지 않은 놈들을 봤을 때는 반타작을 좀 생각을 하고 가져오시고요. 이제 이렇게 잡코인을 미는 이유, 앞으로 밀 이유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잡코인은 투입 대비 성과가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하고 대비했을 때 말이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잡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현재 잡코인이 대부분이 몇몇 개를 제외하면 바닥권 또는 매물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알트코인도 이전 가격으로부터는 좀 많이 상승을 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바닥권 매물대에 해당하죠. 핵심은 이런 코인들이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리트 있기 때문에 들어갈 거고요. 하락한다면 욕을 많이 먹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개소리 씹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리스크들 다 무시하고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걸러 들을 거면 걸러 들으시고, 그냥 과감하게 베팅하실 분들은 알아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게 따라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잡코인 뷰나 이 알트코인 뷰는 제 고정 댓글에 나오는 이 평경장 경제 언어방에 상세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진입 시기가 늦는다면 좀 매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회 되시는 대로 빨리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